피직스 시뮬레이션 스텝 1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캔버스는 700에 800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일단 검은색을 이렇게 해둔 상태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거를 만들 거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공이 있고 그 공이 어떤 특정한 속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공한테 중력을 적용해 보는 거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이라는 거를 화면에 표현하기 위해서는 공의 위치라는 게 필요하겠죠. 일단은 공의 위치에 해당하는 x, y를 일단 만들어 볼 거고요, 변수를. 그 다음에 공에 이게 정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원 같은 경우에는 지름 정보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diameter라는 이름으로 원의 크기에 대한 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의 이제 이동하는 속도 벨 x, 그 다음에 벨 y, 그러니까 x랑 y로 분해되어 있는 거를 여기까지만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벽에 충돌해 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만 이렇게 일단은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중력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화면에 이제 그려지도록 해볼 건데요. 화면에 그려지는 부분을 그냥 여기에다가 생 코딩으로 이렇게 넣을까 아니면은 함수로 만들까 싶었는데 그냥 함수로 하지 말고 생 코드로 이렇게 집어넣어 보죠. 일단은 선은 그리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색은 그냥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원이기 때문에 서클 이렇게 있으면 될 거고 자동 완성 이렇게 떠주네요. XY 그 다음에 다이아메터 이렇게 있으면 된다. 자, 그렇게 하고 세이브를 해보면은 화면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게 초기 값이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다이아메터 같은 경우가 전혀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저는 이 다이아메터 같은 경우에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한 100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볼 거고요. 안 바뀔 값이니까 그냥 컨스트로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x, y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바뀔 값이니까 여기서 만들 건데 저는 화면의 중앙에 있게 만들겠습니다. 화면의 중앙에 있게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빨간 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지금은 이 원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x랑 y 값이 여기서 한번 설정된 이후로 딱히 변경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드로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루프를 도는 여기 안에서 이 x, y가 지속적으로 이제 변경되게 만들 건데 이 벨 x랑 벨 y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x한테는 벨 x가 더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y한테는 벨 y가 이렇게 더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벨 x랑 벨 y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벨 x는 제가 2로 만들어 보고 벨 y도 2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화면을 벗어나면은 날아가 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벨 x랑 벨 y가 2랑 2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화면에 그림으로 좀 이제 그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면 여기 이 부분에 속도 표현, 네, 벨 표현 이런 거 쓴 다음에 여기에다가 라인을 그릴 건데 위드스의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위드스와 하이트의 중앙, 그러니까 화면 중앙에서 똑같이 위드스랑 하이트만큼인데 여기에다가 벨 x를 더해서 표현하고요. 벨 y를 더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검은색 선이라서 아마 눈에 안 보이는 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스트로크 화이트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표현이 되죠. 너무 작아서 제가 딱 10배씩만 스케일링을 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마이너스를 넣어버렸네요. 네,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정도 길이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임의의 방향으로 이제 날아가게 만들겠다라고 이런 식으로들 많이 만듭니다. 랜덤 -2에서 2 사이. 그 다음에 아래쪽에 y 같은 경우도 아이고 이렇게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하고 하는 걸 많이 한다는 거죠. 이 대신 이런 식으로 넣는다는 거죠. 많이들. 근데 이게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 자리가 이제 0이 뜰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길이가 아까 그 대각선일 때에 비해서 이 길이는 좀 짧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랜덤한 방향으로 가는데 랜덤한 방향으로 날아갈 건데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든지 그 방향으로 시간마다 이동하는 거리가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때는 길이가 2일 거고요. 이때는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그러니까 4 더하기 4 그러니까 8 루트 8만큼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대각선 길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못마땅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랜덤 일단 여기서 이제 const 랜덤 앵글이라고 하나 만들고 그런 다음에 랜덤 2파이.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가능하면은 뭐 P5JS에만 있는 함수가 아니라 그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수학 함수를 쓸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가능한 그거를 저는 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mass random이라고 있습니다. 이 mass random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자바스크립트 내장 함수인데 이거는 0에서 1 사이에 랜덤 값을 이제 뽑아줍니다. 근데 프로세싱에서의 그 P5JS에서의 랜덤이랑 똑같이 0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1은 안 나옵니다. 0.9999999까지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가 mass 파이 요거를 곱해주면은 360도 사이의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각도라는 거를 360도 시스템으로 다루는 게 편하니까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스피드를 정해줘야 되는데 스피드를 제가 위에서 미리 정해 놓을게요. const 스피드 저는 5짜리 매 프레임마다 5씩 이동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다 vel x는 스피드 곱하기 코사인 여기 자동 완성 뜨죠. 랜덤 앵글 이런 식으로 하고 vel y 같은 경우도 스피드에다가 여기는 사인 이렇게 곱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매번 새로 실행할 때마다 랜덤하게 이렇게 될 건데 저 이거 매번 새로 실행하는 거 부분이 좀 귀찮아서 새로 고침 누르는 게 귀찮아서 이 부분을 펑션 init이라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init이라는 이름의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버려서 여기다가 init으로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번 클릭할 때마다 새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function mouse pressed 일 때는 init해라 이렇게 만들면 제가 매번 새로 클릭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새로 원이 중앙으로 오게 되고 다시 이제 움직이는 이런 스타일로 이제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처리해 줘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은 이 벨로시티 표현하는 게 좀 더 앞으로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앞에 오도록 하고 여기 이 부분은 원 그리기 그다음에 이 부분은 원 위치 업데이트 좀 구분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벽에 충돌했을 때 충돌 처리하는 방법 한번 다뤘었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위치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고 만약에 여기다 미리 적어 놓죠. 벽 충돌 처리.
만약에 x가 if x가 여기 오른쪽 왼쪽 먼저 처리할까요? diameter 나누기 2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x가 width 마이너스 diameter x가 width 마이너스 diameter 나누기 2보다 크거나 같으면 diameter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벨 x를 뒤집어 주고요. 무슨 말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 x 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거를 이렇게 뒤집는 거죠. 자, 이거 관련해서는 예전에 한번 자료 보여드린 적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이 자료 보여드리면 설명한 적 있었습니다. 위치라는 거는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더해져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 자, 이 위치였다가 이 다음 위치는 이제 여기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만큼 선만큼 이렇게 더해지는 게 그 다음 위치니까. 그래서 여기일 건데 그 다음 위치는 분명히 벽을 뚫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네, 벽을 뚫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돌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그건 뭐다? 그냥 가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충돌한 거니까 그냥 반사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만약 바닥에 부딪혔다? 그러면 y만 뒤집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뒤집어 준다는 거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뒤집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충돌할 때 여기 위치를 보시면은 공의 위치라는 건 여기잖아요. 공의 위치라는 건 여기인데, 공의 위치는 여기인데 여기가 위드스라고 하면 위드스에서 반지름만큼 뺀 위치가 정확하게 충돌하는 위치라는 거죠. 이 위드스를 경계로 삼아 그냥 x가 위드스를 초과했을 경우 이렇게 이렇게 만약 판별을 해버리면은 실제로는 공이 이렇게 절반쯤 이렇게 걸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벽에 충돌하는 느낌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코드를 하나를 추가를 해 놓으면 일단 x에 대해서만 볼까요? 네, 충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죠. 자, 그리고 이왕 그러면은 그거를 같이 표현을 해보면 좋겠네요. 여기서 벨로시티 표현해서 제가 이거를 화이트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x만 따로 y만 따로 또 표현을 해보죠. x만 따로 y만 따로 표현을 할 건데, x는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y는 초록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 이 부분은 그냥 똑같이 그냥 두면 되고요. x는 일단 y는 이 부분만 지우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되는데, 그럼 원이 빨간색이 아니라 좀 다른 색이 되는 게 낫겠죠. 블루는 너무 까매서 안 보여서 스카이 블루가 있으려나? 네, 지금 보면은 뭐 운이 나빠서 딴 데로 가버렸는데, 네, 지금 보면 X만 이렇게 휙휙 뒤집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희는 그것도 해볼게요. 이제 벽 충돌에 대해서 Y쪽 방향 또 이제 한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코드를 이렇게 칠 게 아니라 Y에 대해서로 바꾸고 여기는 벨 Y로 바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이트가 되면 되고요. 아이고, 맞죠? 네. 자,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한번 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실제로 이 순간에 벽 밖으로 나가버리게 돼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벽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면은 나가지 말라 처리를 우리가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자, 벽 밖으로 실제로 나간 거랑 벽에 딱 만난 거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건을 같으면이라는 거는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x가 diameter 나누기 2를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x를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그게 아닌 경우는 오른쪽 벽으로 나가는 것 뿐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줘라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그다음에 이 코드를 여기에도 넣을 건데, 여기는 이제 y에 대해서 이제 처리해 주면 되죠. 그다음에 여기는 하이트를 넣으면 되고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세련된 표현을 하나를 쓸게요. 뭐를 쓸 거냐면은 이 if 구문이라는 게 점점 많아지면은 좀 보기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요. 지금 이 구문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x는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저 constraint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저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저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는 constraint 함수를 안 쓰는 방향으로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위에서 이런 경우에 이제 넣는 값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x에다가 다이아메타 나누기 2를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막연산자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참이면 이 값을 넣고, 그게 아니면 이 값을 넣는다 스타일로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는 사막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갖는 장점은 사실 if 구문이 일정 수준까지는 볼만한데 점점 뎁스가 많아지면은 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서 요거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y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테너리 오퍼레이터, 사막연산자라고 하는 테너리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꼭 알려드릴 필요는 없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다른 코드들 보다 보면 좀 자주 보는 패턴일 거예요. 근데 이게 뭐시여? 약간 이렇게 된 상황보다는 미리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사막연산자로 이렇게 쓸 수 있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충돌하는 거를 처리했고, 만약에 밖으로 나가버린다 해도 문제가 없도록 안쪽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원의 위치, 벽 충돌 처리까지는 이제 다 해결을 했고요. 자, 이제는 가속도라는 개념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도 개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let ACC를 만들고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일단은 중력만 먼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중력, 그러니까 이 물체가 그냥 딱히 그 질량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 건데, 자, 중력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방향의 이제 힘인 거잖아요. 그래서 let gravity로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그냥 뭐 우리가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중력이 뭐 오른쪽으로 중력이 있어요, 왼쪽으로 중력이 있어요, 위쪽으로 중력이 있어요, 뭐 이런 SF적인 컨셉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방향, 그냥 Y쪽으로만 흐르는 힘이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만들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요거의 수치를 적당하게 이제 잡아야 될 건데, 뭐 어느 정도 적당할지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이 그래비티를 어디에다가 넣어 줄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력 적용.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속도의 가속도 중력 더하기 인 겁니다. 그런데 더할 값이 y쪽으로만 딱 있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세이브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에서는 딱히 그 속도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완전 탄성 충돌인 거거든요. 원래 이제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의 물체라는 거는 충돌하는 과정에서 뭐 마찰로 뺏기는 것도 있을 거고, 열 에너지로 이제 방출되는 것도 있을 거고, 소리라는 거를 내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제 점점 감소되는 것도 있고 할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개념이 전혀 없죠. 그래서 뭐 굳이 적용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점점 힘을 잃는 퉁퉁퉁퉁퉁퉁퉁 뭐 이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벽에 충돌할 때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예를 들어
뭐 0.9 이런 거를 곱해준다라고 하면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탄성 계수라는 느낌으로 const 바뀌지 않을 값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바뀌지 않을 값이라는 의미에서는 이 친구도 const로 이렇게 해놔도요. 탄성 계수니까 이거 탄성 계수를 restitute라고 하던 것 같던데, restitution. 예. 반발 계수를 저는 한 0.9로 일단 1로 해볼게요. 1로 하면 지금하고 똑같을 거예요. 1로 하면은 지금하고 똑같은데 여기다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그럼 지금하고 이렇게 똑같을 건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restitution을 0.9로 바꿔주면은 이 친구가 점점 힘을 잃는 게 보이시죠? 네.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 원에 이렇게 중력이 적용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여줬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다가 지금 속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저 속도 표현하는 거를 또 다른 위치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원 위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걸 x, y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w 위드스 나누기 2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찾아 바꾸기로 이렇게 좀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x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바꾸고 기존 거는, 다른 거는 이제 바꾸면 안 되니까. 그다음 이것도 y로 이렇게 바꾸면 바꾸고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세이브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스타일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아주 이제 기본적인 중력을 적용해서 움직이는 물체를 해본 걸로 스텝 1을 종료를 할 거고요. 이 다음번에는 이제 뭐 벡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